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딸아이는 날마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손톱만큼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 풍경을 보니 집안인 건 확실해 보였는데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작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던 저는 창밖에 멀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길래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그림을 그려오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주게 되었고 남편도 심각하게 한참 동안 손톱만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던 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해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일 시킬 건 다 시키고 밥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하질 않나? 해봄이가 정신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표정관리 좀 잘해. 내가 지금 표정관리하게 생겼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괜히 틱틱거리시는 거 다 티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소에 해봄이 많이 봐주시니까 힘드신가 보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이러면 피곤해져서 같이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어? 요즘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 몰래 속닥거리기나 하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긴 뭘 해.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 요즘 해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었던 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고 좀 늦기라도 하면 미리 문자라도 남겼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시모도 평소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 전화는 받지 않길래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시모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하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엎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갔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쳐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건데?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헬쑥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 같은데 여자 촉은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우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이랑 지금 말싸움할 힘도 없거든. 오늘만큼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변해버린 당신 모습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나랑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하는 말 진심인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오늘은 당신이 해봄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 나 오늘 출장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남편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걸 알면서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길래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 결정한 거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었던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항상 그리던 똑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게 그려놓은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의 풍경만 보이길래 작게 그린 여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할머니랑 비밀놀이하고 있어서 여자는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저는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하루 동안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로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시모와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놀이였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 당장 안 내려놔?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우리 시우 이제 막 겨우 잠들었는데 이러다 깨겠어. 우리 시우? 깨면 왜 안 되는데? 내 딸한테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애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내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너 언제 재우라는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잖니?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놀이? 내 딸한테 비밀놀이라고 얘기해놓고 저기 있는 작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내가 오기 전까지 처박아 놨다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저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해졌겠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저 좁은 창고에 내 딸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주 다 끝장을 낼 줄 알아. 제가 두 모자에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딸에게 저질렀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모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끝나면 데리고 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아직 어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 딸은 남편과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눈이 맞은 상간녀가 제 딸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두 모자가 제 딸을 밖이 보이는 창고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딸에게 스케치북 하나 던져주곤 제가 올 때까지 창고에 계속 넣어둔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곤 음식 먹는 것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 문이 빗살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던 창고라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에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모가 제 딸에게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여자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한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좋게 구슬려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은 척 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 높여 난리를 치자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여보! 내가 우리 시우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냐? 나 몰래 이놈이랑 바람 피운 게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이 인간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나 했는데 이 집에 네가 살고 있었냐? 저번에 내가 2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니. 보수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길래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네가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벌써 너희 존재를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안 내려와? 너까지 있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니 저 여잔 또 언제 왔대? 여보, 저 여자 왔으면 나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여기에 너 편이 있을 것 같아? 이미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냐? 그래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될 인생이야.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뺏긴 거지. 어느 누가 댁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은 50대 50이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어머님 부탁대로 이 사람과 댁몰래 따로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알아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까지 낳았지 뭐야. 그러니 내가 안 이쁘겠어? 반대로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지겠지. 결혼 초부터 아들 손자를 원했었다며. 그런데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어머님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댁은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니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어차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할 텐데. 나랑 비빔밥처럼 섞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혼 얘기도 나왔다면서. 이래서 다들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한 거였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니들 잘 되는 꼴 절대로 용납 못하지.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까짓 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승자라는 듯 저를 내리깔아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난리치는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저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간녀를 갈갈이 찢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뜯어 말리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간녀와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거리면서 뒷걸음치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던 터라 무작정 남편한테 돌진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을 치더니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시모와 상간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아닌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뒤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제 입을 통해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는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챙겨 입으시길래 다음날 이혼할 거라고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아빠가 가봤자 혈압만 오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선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상간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임신 계획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돼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두 모자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동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겠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 있는 건데 두 모자는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 한숨 못 자고 눈물로 나를 지새운 뒤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게 법원에서 보자고 했었죠.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최대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해결보고 법적으로 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문자를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해봤는데 또다시 받지 않길래 급하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져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모자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랑 상간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가스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 냉기가 쉽게 올라와 태어난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바탕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건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떠나버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자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걸 알고 고개도 못 들더군요. 5년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자가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겠죠. 두 모자가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로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의 업보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이 이혼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왔어요. 생명보험도 저 몰래 몇 개를 들어놨던 건지 남편에게 7억과 시모에게 3억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기 막막했는데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커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